고소장 작성의 첫 단추가 부실하면 결과가 생각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식만 갖추는 게 아니라 수사관이 읽자마자 이건 수사해야겠다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쓰셔야 합니다. 사기 사건은 억울한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엄격한 법의 잣대로 사기 피해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첫 고소장을 제대로 쓰는 게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억울하게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실 텐데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믿어지지 않고 분노와 억울함이 앞섭니다. 그런데 그 감정만으로 절대 상황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사기 사건은 냉정하게 증거와 문서로 싸우는 겁니다. 잘못 고소장을 작성하면 오히려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고소장 작성의 첫 단추가 부실하면 결과가 생각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많은 사기 사건을 맡아오면서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첫 고소장이 부실하면 사건 전체가 무너진다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제가 실제 사건들을 통해 확인한 승패를 가르는 고소장 작성법과 꼭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신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많은 사기 사건을 유죄로 이끌어낸 제가 알려드리는 고소장 작성 팁을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을 고소장, 어떤 양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이 고소장 양식은 어디서 구하지? 이게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실 겁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양한 형식의 고소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경찰 민원 포털에서 기본 양식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양식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형식만 갖추는 게 아니라 수사관이 읽자마자 이건 수사해야겠다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쓰셔야 합니다. 내 억울함을 무작정 호소하는 글이 아닌 사실에 기반하여 갖추어진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에 사건에 맞는 고소장 양식과 형식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한 번 고소를 하면 동일 사건으로 중복 고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고소장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꼭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고소장의 첫 부분에는 본인의 정보, 즉 고소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의 인적사항도 함께 기재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연락처와 주소는 경찰의 연락과 수사 결과 통지, 사건 관련 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피의자의 정보를 작성하는 부분이 문제인데요. 대체로 피해자분들이 상대방 정보를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모르실 경우라도 생년월일만이라도 또 주소를 모르실 경우라면 전화번호만이라도 기재해 주세요. 심지어 전화번호 하나만 있어도 경찰이 통신사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비워두시면 됩니다. 고소장 핵심은 한 줄 요약입니다.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경찰관당 100건이 넘는 많은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는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본인의 감정이 길게 나열된 글이 아닌 정확히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없다면 고소장이 아니라 그냥 민원 서류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이 취지를 명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보통 적용 법조를 작성하는 부분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바로 범죄 사실 부분이죠. 여기서는 그냥 사기당했다 라고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사관이 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수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처음 접하기 때문에 간단히 사건의 흐름을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 장소, 대화 내용, 송금 내역까지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신 뒤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속인 사실, 즉 기망한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빠짐없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0일 피고소인은 원금이 보장된다. 한 달에 10%의 수익을 주겠다 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라고 적거나 실제로 투자처를 보여주는 척하며 허위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기망 의도가 드러나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고소장을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기는 속일 의도를 입증해야 하거든요. 이 증거를 얼마나 빠짐없이 그리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과 같은 대화 기록이 있다면 출력하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녹음 파일도 있다면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녹음 파일의 경우 공인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공증을 한 뒤에 제출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이 또한 유효합니다.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모두 모으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범죄사실 서술안에 증 제1호증, 제2호증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사건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고소장 맨 뒤에는 반드시 증거 목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증 제1호증 2025년 5월 10일 송금 내역, 증 제2호증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증거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첨부된 고소장은 수사관님들께서 헷갈리지 않고 사건을 따라올 수 있게 해주며 더불어 이 사건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작성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는데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검찰청에서는 고소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나중에 사건이 이송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가능하다면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제출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사기 사건은 억울한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엄격한 법의 잣대로 사기 피해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첫 고소장을 제대로 쓰는 게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걸 혼자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걱정되신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의뢰인분들이 힘든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고소장이라는 관문에서 막히거든요. 그럴 땐 반드시 형사사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순간부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도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